자, 이어서 우리는 제 10강 들어갑니다. 기초 인문학의 10강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60쪽입니다. 60쪽 가운데 보니까 괄호 3, 장기성 계획 및 특별선 충당금의 정립 등입니다. 오늘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021년 11월 5일자 필요할 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60쪽 가운데 보니까 뭐가 나온다? 장기성 계획하고 특별선 충당금 정립이 나오는데, 장기성 계획은 우리가 공동대 관리법에 있던 장기성 계획과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려면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옆에 특별선 충당금은 공동대 관리법에서, 즉 분양특획에 있어서는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양특획은 장기선 충당금, 여기는 특별선 충당금이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장기선 충당금, 여기는 특별선 충당금, 둘 다 아주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돈을 쓰려면, 특별선 충당금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계획적으로 쓴단 말이죠. 그 계획이 뭐냐면 장기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세울까? 거기 보니까 누가 세우냐니까 민간 임대택의 임대사업자가 세웁니다. 임대사업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웁니까? 공용부분, 부대시설, 봉시설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가지고 다만 봉시설 중에서 분양한 것은 제한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분양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한. 그건 자기네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이제 장기성 계획을 제출하느냐? 보통 임대택을 보통 많이 짓거든요. 30세대 이상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진다, 주택법에 의해진다, 주택법에 의해서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지게 되니까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우리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는다고 그랬어요.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 검사 받을 때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작성해서. 그러면 사용 검사권자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관하느냐? 분양택은 관리주체한테 인계한다고 배웠어요. 관리주체한테 인계한다.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에다가 갖춰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라고 표현해요.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그러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갖춰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장기성 계획의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분양주택에 있는 거 똑같아요. 즉 공동대 관리법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기준해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립 등. 우리가 앞으로 분양주택은 저쪽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분양주택은 저쪽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장기성 충당금을 누구한테 거뒀냐면 관리주체가 누구한테 거뒀을까요? 소유자한테 거뒀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주체가 소유자한테 거둬서 징수해서 적립한다라고 저쪽 배우는데,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주의할 것은 임차인한테 걷는 게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자기 돈 적립해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합니다. 임차인한테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물 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건물 시설이 누구 겁니까? 임대사업자 거죠. 근데 왜 임차인이 남의 건물 시설에다가 돈 대줍니까? 억울해. 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한다. 그것이 스스로 적립한다는 소리 안 나왔지만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지 낼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부터 징수한다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민간임대는 나중에 이제 의무기간 끝나면 뭐 10년, 뭐 20년 끝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는 걸 우리가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라고 부르고, 여기 민간임대는 양도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양도하거든요. 양도하면 그 임차인들이 뭘 준비할까요? 돈을 준비하겠죠. 돈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양도받는단 말이죠. 소위 이제 분양받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양도라고 표현해요. 이 법에서는. 양도받을 때
이제 임차인 지위가 뭐로 변하냐니까 돈 다 냈으니까 입주자로 혹은 소유자로 변했잖아요. 입자로. 그럼 이제 이분들도 이제는 우리 이제 아파트 내 거구나. 우리도 한번 뭘 만들어 보자? 입주자 대표를 만들어 보자. 이제 전에는 임차인 대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입주자 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돈 저금했던 그 특별선 충당금이 있어요. 그거 누가 돈 내서 저금했어요? 임대사업자가 적립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다 못 박아놨어요. 야, 이거는 임대주택에 쓰일 돈이니까 임대주택에 부착된 돈이니까 아무리 임대사업자가 적립했다 하더라도 너가 가져가면 안 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입주자 대표한테 넘겨주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 입주자 대표? 최초 이제 처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도대체 아까 임대사업자가 적립한다고 하는데 매달 적립한다고 하는데 언제 얼마만큼 금액을 매달 적립할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리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었으면 사용검사일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으면 사용승인부터 죄송합니다. 여기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부터 여기는 일단은 뭐를 기준이냐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금한 기준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졌으면 사용검사일부터 다만 일부만 사용검사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임시사용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다 완료가 안 됐어요. 몇 동만 됐거든요. 그 일부 하는 걸 임사용승인이라는데 어쨌든 사용검사이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부터 몇 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걷게 되는데 얼마를? 사업계획 승인 다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그래서 이거 1만분의 1 이거 외우시고 사용자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하고 누가?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전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갑시다. 그런데 이 돈을 적립하긴 적립했는데 자기 아는 은행에다 자기 명의로 적립했다가 아쉬울 때 홀딱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60조 위에 보니까 이 돈은 자기 혼자 명의가 아니라 누구하고 공동명의? 민간 임대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과 공동명의로 은행 같은 데다가 예치해서 따로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비읍 진짜 이 돈을 쓰게 될 때는 임대사업자는 혼자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협의한다? 민간 임대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장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협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 대피. 임차인 대피가 2022년도 요거 주관식 여기서 나왔어요.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나올 만한 게 나온 겁니다. 임차인 대피. 한 문제는 여기서 쉽게 나왔고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가. 거기 숫자 두 개 보이죠? 하나 앞에 뭐가 보이죠? 20. 뒤에 뭐가 보이죠? 150. 이게 정답이었어요. 20, 150. 그야말로 찍었던 문제죠. 당연히 나올 문제예요. 당연히 나올 문제입니다. 자, 정답 주관식 20, 150인데 21년도 문제입니다. 이건 쉬웠고 나중에 하나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하나 쉽고 하나 어렵게. 자, 일단은 분양택은 저쪽은 입주자 대표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는 뭐가 있고 임차인 대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 몇 세대 이상일 때 20세대 이상일 때는 20세대 이상일 때는 일단은 임차인 대표를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구성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일단은 20세대 이상일 때는 재량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몇 세대 이상일 때는 거기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공동택단지는 이때는 구성할
하여야만 해요.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하여야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박스. 의무관리, 의무관리. 우리가 앞에서 민간인데 의무관리 배웠죠? 자체 관리하고 위탁관리. 그 대상이에요. 그때는 꼭 구성하여야 한다. 2021년도 시험 문제 20, 150 주관식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온 거예요. 다음 두 번째, 2번.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는 그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다. 여기 입주 예정자는 사실상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반이 넘게 들어오면은 임대사업자가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그 입주한 임차인한테 30일 내에 알려줍니다. 30일 내에 알려주는데 어떻게 한다? 입주 현황,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 그건 뭘까?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50세대다 그럴 때는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00세대다 그러면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게을러 가지고 통지 안 하네. 게을러서 통지 안 하면 누가 대신 해주느냐? 옆에 보니까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청장이 대신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임차인들이 구성하지 않더라. 아마 150세대 이상 등등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때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명단 같은 거 주고 다 주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입주자 대표이죠. 입대의도 동대표 있잖아요. 여기 임차인 대표도 동대표가 있어요. 여기 동대표는 누구 중에서 뽑을까요? 임차인 중에서 뽑겠죠? 임차인 중에서 뽑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렇게 임차인 중에서 동대표 뽑으려면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거기? 단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 근데 거기는 저쪽은 주민등록 마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는 주민등록 마치고 그런 말은 없어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는데 다만 최초 만들 때는 6개월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외다 이 나가죠. 다음 임원. 저쪽은 임원이 4명 이상이었어요. 회장 하나, 이사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그랬었어요. 여기는 3명이면 종처벌이에요. 3명이면 종치입니다.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면 종쳐요. 더 없어요. 다음 7번째. 그래서 이제 회의를 수집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될까? 이거 잘 나오겠죠. 며칠 전에? 5일 전에 알려줍니다. 10일 전,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이다. 8번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회의록 작성. 62쪽 위에 회의록 작성입니다. 일단은 회의록 작성은 누가 작성하냐? 임차인 대표가 작성해요. 임차인 대표가 회의록 작성하고 보관은 누가 하느냐? 회의록 보관 누가 하느냐? 임차인 대표가요. 주의하세요. 작성, 보관 다 임차인 대표가 한다. 그거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복사해달라고 하면 복사해주는 돈 받을 수 있죠? 그건 그 뒤에 나오고 똑같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입대인은 누가 작성했냐면 입대가 작성했어요. 근데 보관은 누가 했을까요? 관리 주체가 보관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다음, 임대대 분쟁조정위원회. 누가 임대대 분쟁조정위를 둡니까? 시장, 군수청장이 두죠. 여기서 어려운 것이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대단히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기초니까 간단했죠? 깊이 있게 한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관리에서 두 문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는 쉽게 임차인 대표, 하나는 어렵게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분쟁조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앞에 임차인 대표는 쉽고, 그래서 하나 문제는 쉽고
하라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5장 들어갑니다. 공공택특별법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올해 시험지는 찍었던 게 다 나왔어요. 찍었던 게 다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제가 시험지에 모의서 냈었거든요. 뭐냐면은 뒤에 64쪽에 4번에 지분 적립형 분양택, 4번에 지분 적립형 분양택 있잖아요. 요걸 제가 주관식도 내고 모의서 낼 때 주관식도 내고 객관식도 냈거든요. 여기서 주관식이 나왔어요. 여기서요. 지분 적립형 분양택. 몇 년에서 몇 년? 20년에서 30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나왔습니다. 찍었던 게 나왔고 나머지도 다 객관식도 주관식도 주관식은 여기서 나와서 다 거의 다 맞았을 것이고 객관식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건 거의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초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제 다 맞게끔 시험 문제 나왔다. 두 문제 다 맞았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첫째, 공공택입니다. 공공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택은 우리는 앞에서는 사정에서는 임대주택만 배웠잖아요. 여기는 공공택은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임대주택도 있고 분양주택도 다 다뤄요. 다 다룹니다. 다 다룬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근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임대가 중요할까요? 분양이 중요할까요? 임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임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가 말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얘기합시다. 사장에서 임대 주체를 뭐라 불렀냐면 임대사업자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는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누구한테 임대한다? 임차인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기간이 다 차서 파는 걸 양도라 불렀어요. 양도. 자, 여기는 누구냐? 여기 주체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그러지 않고 공공택 사업자 그래요. 가지고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임대해요. 임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간이 꽉 찼다. 팔 거 아닙니까? 파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분양전환이라고 불러요. 분양전환. 이때 이제 여기서는 임차인들이 공공택 사업자한테 분양전환 받으면 거기도 나중에 뭐 만들까요? 최초 입자 대표 만들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분양전환이라는 용어 씁니다. 공공택 사업자. 자, 그럼 이제 공공택 보겠습니다. 공공택은 돈이나 자금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아니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들에서 건설, 매입, 임차해서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공공택은요, 지어서 할 수도 있고 사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세를 내서 할 수도 있어요. 세를 내서도 공공택 할 수 있습니다. 세를 내서 하는 건 주로 언제냐면 공공임대택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공공택은 몇 가지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칠판에 있다시피 공공임대택, 또 하나 공공분양택. 공공분양택은 애초부터 분양해버리는 거예요. 싸게 소유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공공임대는 원적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하는 거.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공공임대가 뭐냐? 임대 또는 임대한다면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다. 임대를 계속하든가 임대하고 기간이 꽉 차면 분양전환 하든가 이것이
공공임대입니다. 몇 가지가 있냐? 거기 많아요. 먼저 연금임대, 국가 지방재정 해놓고 최저 수도계층 해놓고 50년 이상 연구기간, 국민임대 역시 30년 이상,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겠죠? 행복택, 요거는 2년 전쯤에 주관식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택 뭐냐? 행복택, 행복 정령, 행복 정령 나왔어요. 쉽게 나올 땐 되게 쉽게 나와요. 행복 나왔습니다. 다음 리을 통합공공임대택, 요건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요. 거기 국가나 지방재정이나 주택도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공부하는 공공임대다. 이게 통합공공임대입니다. 다음 장기전세, 요거는 전세계약 방식이다. 전세계약 방식이다. 거기에 액센트가 있는데, 원래 계약은 채권의 대표적인 겁니까? 물권의 대표적인 겁니까? 계약은 채권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거는 이 전세자가 붙었지만 물권적 전세할 때 전세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법 어느 정도 배워서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담보물권 중에서 용인물권 중에서 전세권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게 있죠. 자, 전세권, 그 전세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세가 아니라 전세 계약 방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일종의 민법 누르면 채권적 전세 들어간지 모르네. 채권적 전세로 보면 돼요, 사실상.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전세방 있어요 할 때 전세. 그거는 전세권 등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등 전세.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전세 계약 방식은 원칙적으로 따로 임대료 낸다 안 낸다? 임대료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목돈 집어넣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집어넣는 거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것을 장기 전세라 부르고, 다음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거는 어느 정도 임대에 산 다음에 뭐 받는다고요? 분양전환 받는 거예요. 목돈 마련해서 분양전환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64쪽 올라갑시다. 요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택 한 1년 전쯤에는 등이 없었어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택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전쯤에 등이 들어갔어요. 등이. 그러면 등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건 뭐가 다르냐? 일단은 옛날 거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 기존에 주택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LH공사나 이런 데서 광고 냅니다. 아파트 연립 5대 삽니다.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 주택 매입 임대인데 나중에 등을 집어넣었어요. 등을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몰라요. 한 1년 전쯤에 2년 전쯤에 갑자기 호텔을 갖다가 임대한다. 개조해서 그런 말이 들렸을 거예요.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한다. 그리고 아주 PR을 그렇듯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 역효과가 났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해가지고 그래서 쑥 들어버렸죠. 쑥 들어왔어요. 여기 등에 호텔이 들어가요. 호텔 들어가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등에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 등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PR 하려고 그 중에서도 뭘 딱 띄웠다? 호텔을 띄운 거예요. 숙박시설을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젊은이들 위해서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임대로 하겠습니다. 원룸 뭐 이래 가지고 임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저도 그랬어요. 그게 가성비가 나오겠는가, 이거. 그 고쳐가지고, 이거 임대주택으로 쓴다는 게 가성비가 나오겠는가. 어느 호텔이 그걸 팔겠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이제 또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호텔이 정상화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근거 부분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려면 상가 사가지고, 오피스텔 사가지고, 호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개조해서 임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근거 보면 있어요. 다만 가성비나 실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이 들어있다. 그걸 누구한테 임대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항상 누가 들어갑니까?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항상 청년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가요. 약간의 정치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래요. 이응 기존택 전세 임대택. 요거는 이 내용물하고 밖에 제목하고 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다가 뭐 참이슬 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는구나. 소주가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저는 술 거의 못하니까 안 먹으니까 보는데 이 소주도 뭐 빨간 소주가 있고 뭐 노란 소주가 있는가 뭐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색깔 있는 게 있더라고. 이따 보니까 그러고 있다고. 자, 이건 뭐냐? 내용물이 진짜예요. 거기 전대가 나오죠? 전대하는 공공임대. 전대가 뭐예요? 이거예요. 원 소유자가 있어요. 이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B한테 임대를 해요. 임대합니다. B가 B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이 소유자는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또 다시 C한테 세를 주는 거예요. C한테 다시 세를 줍니다. 이게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이걸 전대차라고 부르고 이거 임대차, 여긴 전대차. 그러니까 이 B가 뭐냐면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얘가 B가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른 그 제3의 인물한테 일단은 세를 내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또 줘요. 이건 정상적으로 하고, 이건 더 비싸게 줄까요? 싸게 줄까요? 싸게 주는 거예요. 약간 여기 손해보고, 공공주택 사업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형태예요, 이게. 그럼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존주택 전대 임대택 그래야 되는데, 거기 명칭을 전세 임대택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또 내용물은 전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전세할 때 이 전세는 우리 전세권 할 때 전세가 아니라 전전세, 넘기고 넘기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전세를 한다. 그럼 뭐 이왕이면 내용물하고 똑같이 전대임대 그러지 왜 또 전세임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공공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공공분양. 싸게 분양하는 거죠? 분양은. 근데 큰 건 안 되고, 얼마다? 공유주택 규모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 전입면적 25.7평. 분양평수 32평형, 33평형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거 분양한다. 이거 완전 그때 팔아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파는 겁니다. 이거는 팔아버린 거예요. 다음, 공공건설. 공공건설은 지어서 임대하는 거예요. 지어서 임대한다. 다음, 매입임대. 사가지고 임대한다. 매입임대.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임대한다. 매입임대. 짓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지분 적립형 분양택. 이것이 이제 2021년도 주관식 나왔죠. 이게 뭐냐면 공공 분양택이에요.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는데 죄가 뭐냐면은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분양은 받긴 받았는데 누구하고 공동소유하냐면 공공택 사업자하고 분양받은 자가 공동소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하는데 이 분양받은 자는 그 공공분양인 이 주택을 공공분양택이니까 돈 다 내고 분양받았을까요? 일부 냈을까요? 일부 낸 거예요. 일부를 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기간이 얼마라고요? 이거 나왔는데 주관식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그래서 시험제는 지분 적립형 적는 거, 지분 적립형 요거 적고 30 적는 거, 20 이상 30을 가르쳤어요. 지분 적립형 여기 가르치고 30 가르쳤어요. 나만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택 사업자하고 그 임차인 있잖아요. 공공택 사업자하고 공공택 사업자. 여기 분양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공분양이니까 분양받은 자, 일반 사람이죠. 분양받은 자. 이 분양받은 자가 돈 다 냈다, 일부 냈다? 일부 냈겠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가 지분을 90% 갖고, 예를 들어서 얘는 얼마 갖고, 그렇다면 얼마 갖고? 10% 갖게 되겠죠. 근데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지분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자꾸 10에서 20, 30, 40 올라가요. 얘는 자꾸 내려가요.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 한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제? 이걸 팔 때는 정산해야 되겠죠? 정산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분 적립형 분양택이다. 지분은 점점점 누구 지분이 많아진다? 분양받은 자 지분이 많아지고, 그 대신 돈이 들어가겠지만, 공공택 사업자는 지분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5번째. 공공택 지구. 공공택 지구라고는 주택 중에서 민간 주택이 아니라 공공택이 얼마 이상 차지한다? 100분의 50 이상이 차지하는 지구가 바로 공공택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주택 중에서 무슨 주택이 들어가야 된다? 공공택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공공택은 뭐하고 뭐라고 했죠? 공공분양택과 공공임대택을 합쳐서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공공택 사업. 공공택 사업은 거기 4가지가 있죠. 읽어보면 되는데 4가지인데 요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5가지로 변했습니다. 자, 오늘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 보충 자료 2021년 11월 5일자입니다. 5일자 보면은 일단은 앞에 거부터 좀 받을게요. 18조 봅시다. 18조. 페이지 18조. 페이지 18조. 했던 거예요. 페이지 18조 가운데 봅시다. 페이지 18조 가운데 2번 감리자 해놓고 동그라미 2번 다중 이용 건축물 해가지고 거기 건설 기술 용역 업자를 뭐라고 친다?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로 붙여야 되겠죠? 그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건 아니고. 다음 29조. 29조 봅시다. 29쪽에 거기 단독택 20호, 공동택 20세대, 도시형 3세대 돼 있죠? 맞긴 맞는데,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제가 삭제한다고 해놨죠? 왜냐면, 거기 좀 복잡해 할까봐. 그냥 맞긴 맞아요. 삭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대통령령으로 저는 호수하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기본강의에서 하려고 삭제한다는 뜻이고, 요대로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래 됐고. 다음 32쪽. 요건 중요한 사실이죠. 32쪽 밑에 투기과일지구 2번 지정대상지역 중에서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번에 뭐로 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곧 뭐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32쪽 제일 아래 2번 조정대상 지역.
조정상적도 똑같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고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4쪽. 64쪽 봅시다. 공공택 사업 4가지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죠? 여기 보니까 도심 공공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들어갔죠? 여기 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도심 공공택 복합사업은 뭐냐? 도심 내 역세권, 중공업종,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걸 도심 공공택 복합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새로 들어갔다. 다음 이제 65쪽 교재 갑시다. 분양전환. 아까 민간인들은 파는 걸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양도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본다? 분양전환이라 본다. 거기 보니까 공공택 사업자끼리 파는 거는 매각이에요. 주인끼리 파는 거 있죠? 공공택 사업자끼리 파는 건 매각인데 공공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파는 게 분양전환이라고요. 보통 누구한테 많이 팔까요? 임차인한테 많이 팔겠죠? 그것을 분양전환이라 부른다. 그 뜻입니다. 다음 공공준주택. 공공준주택은 별거 아니에요. 주택법에서 준주택 배웠어요. 몇 가지? 4가지 배웠어요. 그 준주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뭐가 붙었죠? 공공자가 붙었죠? 공공자가 붙은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공공자가 붙었냐? 돈이 공적 자금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공공 준주택이다. 이 준주택 4가지 똑같아요. 주택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 이 공공택 준주택의 면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최저 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만족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등등 할 때 너무 조금만 안 된다. 너무 아무리 준택이라 하더라도 너무 조그맣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정 크기를 정해줍니다. 다음 여기에 8번 밑에 이제 9번, 10번이 새로 들어가요. 자, 프린트 봅시다. 보충자료 봅시다. 뭐가 들어갔냐? 9번 이익공유형 분양택. 자, 이익공유형 분양택이 또 새로 들어갔어요. 별게 다 들어갔어요. 어떤 거냐? 공공택 사업자가 직접 지었어요. 또는 샀어요. 그래가지고 분양했어요. 짓거나 사가지고 분양했습니다. 분양했는데 이때 이 분양받은 일반 사람이 그걸 팔려고 그러면 제3자한테 피받고 팔면 안 돼요. 이 공공 분양택이니까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매덕 받고 이렇게 더 받고 팔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팔려면 다시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원래 팔았던 공공사업자 다시 환매해야 돼요. 너 파냐? 다시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제3자한테 돈 받고 팔지 말고 돈 넘겨받고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 그럽니다. 그 대신 그때는 계산 좀 해주긴 해줘요. 근데 반드시 공공사업자한테 팔아야 돼요. 파는데 그때 당시 돈을 계산해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공유하는 것을 조건한다. 이익을 봤으면 둘이 나눠서 가지면 돼요. 손해도 둘이 나눠서 손해보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익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혼자 독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다음 10번 도심 공공택 복합지구. 아까 도심 공공택 복합사업 있죠?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이 그래서 도심 내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에서 공공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과정으로서 지정고시하는 지구가 바로 뭐다? 도심 공공택 복합지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시 65쪽 가운데 2번 이제 공공택 공급관리 계획 등 2번 공공택 공급관리 계획 등입니다. 특별히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해서 주거 규모법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 종합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5년마다 요거 5년마다 공공택 공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10년 단위 주거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요거. 다음 다른 법률과 관계. 밑에 동그라미 2번 아셔야 돼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간임대에서는 밑에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뭐도 들어있었냐면 시험지에 나온 적인데 공동택 관리법도 있었어요. 자, 확인합시다. 민간임대택 4장에서 봐드릴게요. 4장에 53쪽 53쪽 위에 2번 53쪽 위에 2번 다른 법률과 관계 여기서 두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택관리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65쪽 밑에 보면은 65쪽 밑에 보니까 누구는 없느냐? 공동택관리법이 없어요. 그거 비교해야 됩니다. 그건 없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특징이고. 자, 66조. 공공택의 운영관리,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이 공공임대택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누구 보호하려고? 임차인 보호하려고. 공공택 사업자가 갑질할까 봐. 그 뜻입니다. 도나 2번. 여기서 객관식 나왔어요. 여기서. 객관식 지문이 5개잖아요. 2020년도. 이거 하나 나왔어요. 이거 맨날 찍었던 거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도나 2번. 기초에서 나왔어요. 5개 지문에서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2번 설명드릴게요. 원래 보통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좀 짧을까요? 길까요? 보통은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근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짧은 걸 하나 예를 들게요. 5년짜리도 있으니까 보통 뭐 30년 막 그러잖아요. 근데 5년짜리 예를 들게요. 요거를 5년짜리 예를 드는 게 편해요. 그래서 2번은 5년짜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기간이 5년짜리였다. 5년짜리 임대기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에 있지 않으면 뭐냐? 주택법도 적용하고 건축법도 적용하고 또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은 왜 필요하냐? 이 갱신기간 할 때. 자, 임대에 들어갔잖아요. 몇 년씩 뛴다고요? 2년. 그죠? 여기 2년.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2년. 이렇게 뛰죠. 지금은 주택임대차법상 4년 보장하잖아요. 그죠? 별일 없으면 4년 보장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5년이면 이 친구는 분양전환 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5년짜리니까 5년 되면 분양전환 받는단 말이죠. 자기가 되는데. 근데 주택임대차법 보면은 한 번 뛸 때는 몇 년 보장하죠? 2년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년이 아니라 2년 플러스 하다 보니까 분양전환 받는데 6년째 분양전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규정은 원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드는데 오히려 임차인한테 방해가 된단 말이죠. 1년 더 늦게 분양전환 받게 되니까 원래 이때 분양전환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굳이 2년을 채운다. 2년 이내도 괜찮다. 2년 이내도 괜찮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나올 만하다고. 거기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 이내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건 제가 기초 강의도 넣어놨으니까 기본 강의 맨날 했던 것이고 지문도 많이 냈던 겁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을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림도 맨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 그림을 최소한도 5번은 볼 거예요. 아마. 오늘 첫 번째 맞지만 5번은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겠죠? 다음 2번 재계약 거절. 또 지문 하나가 거기서 나왔어요. 5개인데 여기서 나와서 재계약 거절 나왔습니다. 재계약 거절. 쉽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 거절은 뭐냐?
동그라미 1번은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잘못해서 나가라 그런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반대로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가 잘못하니까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그런 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험지는 1번이 잘 나온다고 해서 1번에서 나왔어요. 하나. 이번에 나왔어요. 지문 하나가. 여기는 거기 한마디로 어디서 나왔냐면 거기 시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나왔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 여기는 기초강의니까 안 넣어놨죠? 나중에 시옷에서 대통령령 기본 강의일 때 공부할 텐데 어떤 것이 나오냐니까 거기 금방 한 거 2년 이내 하고 지문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뭐냐 하니까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나가 할 수 있거든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이것이 대통령령에 나와요. 몇 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너 배불렀냐? 나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와서 그거. 대통령령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언제 배울 것이다? 기본 강의에서 배우는데 쉬운 거예요. 그거는요. 쉬운 거예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 시옷까지 크게 7가지가 있죠. 이거 다 쫓아내는 겁니다. 여긴 안 보이지만은 시옷의 대통령령이 뭐가 보이냐면 임대료를 갖다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도 들어있어요. 3개월 이상 연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반대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잘못하니까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인데 시험지는 1번이 잘 나와요. 1번 내용이. 다만 여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줄여버렸지만은 기초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임대택의 전대 등 제한. 공공임대택의 전대 등 제한. 예, 전대 등이란 뭐냐? 전대 등. 전대 등은 전대하고 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 이건 세 준사를 또 세주는 거고 이건 양도입니다. 이겁니다. A, B, C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여기가 공공택 사업자예요. 공공택 사업자입니다. 공공택 사업자가 A고 A, B, C. 그러면 임차인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임차인 누가 될까요? 예, 공공택 사업자니까 보통 임차인은 누굴까요? B일까요? C일까요? B죠. B가 임차 받았어요. 근데 B가 A한테 이 공공임대 파니까 월세가 비싸요? 약간 싸요? 공공임대니까 월세가 싸요? 비싸요? 싸죠. 싸죠. 싸니까 공공임대죠. 그러니까 원리에서 B가 A한테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만 주면 돼요. 20만 원씩만. 근데 이걸 기해서 자기가 또 세를 또 주는 거야. C한테. 얼마로? 몰래 50만 원짜리 세를 주는 거 이렇게. 이게 전대차예요. 전대차. 중간에 얼마 뛰어먹는다? 30만 원 뛰어먹는 거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 세 주는 거예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거 걸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공공임대 같은 데 이 앞에다 아파트 앞에 붙여놨어요. 이거 뭐 전대 이 규정에 의해서 전대하면 걸립니다. 몇 년 말치냐 뭐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는 뭐냐? 이 B가 말이죠. 이 권리를 팔아먹고 나가버려요. C한테. 야 이거 되게 싸거든. 야 5천만 원 줘. 그거 네가 임차인 역할해. 이거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뭐는 괜찮냐? 괄호 열고 시험지 나왔어요. 상속의 경우는 괜찮다. 상속의 경우는 괜찮다. 이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속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상속받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원칙 상속 발생 원인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죠. 나중에 받느냐 마느냐 자기 의지에 들어가겠지만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은 봐줘요. 그리고 또 예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텐데 근무, 생업, 질병치료 이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외국 나간다 이럴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외적으로 봐줍니다. 그런 뜻이고. 올라서 특별손실담금. 요거는 말이죠.
아까 4장 민간임대와 같아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징수할까요? 스스로 적립할까요? 스스로 적립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상 그겁니다. 300세 이상 승강기 등등. 다음 매각제한. 이게 작년 2020년도 재작년 2019년도 연달아 나왔어요.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중간식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최소 5년이고 영구임대 얼마? 50년. 구무임대 30년. 행복 30년. 통합공공 30년. 장기 20년. 기타 10년짜리 5년짜리 있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쉽게 나올 때 나옵니다. 2019, 2020 연달아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 연달아. 여기까지 해서 공공택 특별법 끝내겠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11강에서는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